안방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안방TV의 본격 연예인 도전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. 여러분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? 주말에 좀 날씨도 궂은 날씨도 좀 있었고 또 기온도 좀 갑자기 좀 다시 내려간 것 같고 여러분들 뭐 찌뿌둥하시고 이러실지도 모르는데 좋은 소식도 좀 있었습니다.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오늘의 영상 임영웅 선을 넘었다. 네, 임영웅 씨가 드디어 선을 넘었습니다. 임영웅 씨가 넘어버린 이 선의 의미와 이 현상이 어떤 그 파급력을 가질지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. 자, 먼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. 무려 14년 만입니다, 여러분. 14년 만에, 그러니까 2007년도죠. 2007년도 9월에 강진 씨의 땡벌, 나훈아 씨 곡이고 강진 씨가 불러서 히트를 한 이 땡벌이 KBS의 뮤직뱅크에서 1위를 한 이후로 무려 14년 만입니다, 여러분. 2021년이니까. 14년 만에 지상파 음악방송에서 순위의 1위를 트롯 장르의 가수와 노래가 차지한 것입니다, 여러분. 바로 지난 3월 20일, 어제 토요일이죠. MBC 쇼 음악 중심에서 임영웅 씨의 신곡,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. 여러분들이 별나사로 부르는 바로 그 곡이 영광을 차지한 일인데요. 수상을 한 이 MBC를 기준으로 기록을 따지면 2005년도에 장윤정 씨가 어머나로 MBC 음악 캠프에서, 그때는 이제 음악 캠프라는 이름이었거든요. 여기서 이수영 씨의 그 꽃들은 지고라는 곡을 누르고 1위를 차지한 이후로 16년 만에 1위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지상파를 기준으로 하면 14년, MBC를 기준으로 하면 16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. 대단하죠? 사실 작년 10월이었죠. 그 KBS 뮤직뱅크에서 김호중 씨가 그 만개라는 곡으로 1위 후보에 올랐습니다. 하지만 수상을 하지는 못했죠. 그때 당시 경합을 했던 가수하고 곡이 누구였냐, 뭐였냐 하면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였습니다. 어마어마한 상대를 만났었죠.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면은 전 세계 참 음악 시장에 있어가지고 그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그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던 게 바로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였습니다. 이걸 감안한다면 김호중 씨의 1위 경합도 대단한 것이기는 한데요. 어쨌거나 마지막 선을 넘지는 못했습니다. 하지만 이번에 드디어 이제 임영웅 씨가 선을 넘어서 골을 넣게 된 거죠. 예, 골인이 된 겁니다. 1위로. 자,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, 야, 이 김호중은 뭐 방탄소년단 너무 센 상대를 만나서 1위를 못했던 거고, 임영웅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쉽게 한 게 아니냐,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.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, 여러분. 임영웅 씨가 경합했던 곡들을 살펴보신다면 그런 얘기를 절대로 못 하실 겁니다. 어떤 곡들하고 경합을 했느냐? 바로 그 글로벌 아이돌 스타 블랙핑크죠. 블랙핑크의 멤버로 이번에 솔로 데뷔한 로제 씨. 이분의 신곡 온더그라운드. 이게 한 곡이었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국민 여동생, 국민 아이돌이라고 불리는 아이유 씨. 아이유 씨의 이번에 새 앨범 셀러브리티. 이 두 곡하고 경합을 해가지고 1위를 한 겁니다. 절대로 빛바랜 1위가 아니라 엄청난 그 쟁쟁한 스타들을 누르고 1위를 차지한 겁니다. 여러분, 블랙핑크를 그 안방TV 시청하시는 이 분들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45세 이상, 55세, 65세 이상의 분들이 제일 많으십니다. 그래서 혹시 블랙핑크를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는데 남자 아이돌 중에서 방탄소년단이 있다면 여자 아이돌 중에서 K-팝 글로벌 스타가 블랙핑크입니다. 이 블랙핑크의 멤버 중에 로제라는 분이 솔로 앨범을 낸 것이 이번에 온더그라운드인데 이걸 눌렀습니다. 그리고 뭐 아이유 하면 정말 국민 여동생, 국민 아이돌로 유명하지 않습니까? 이분의 또 신곡을 눌렀습니다. 그래서 이것이 절대로 빛바랜 1위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요. 그리고 그 쇼 음악 중심 시청률도 지난주에 비해서 2배로 올랐습니다. 물론 근데 이제 지난주 시청률이
그 0.6%였기 때문에 뭐 시청률 자체로는 이번에 1.3%인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시청률 자체로는 그렇게 큰 의미는 뭐 없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주목할 만한 포인트인 것은 사실이죠. 어쨌든 뭐 2배 넘게 뛰었으니까. 자,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렇게 뭐 저조한 시청률 프로그램에서 1위 한 게 뭐가 그렇게 뭐 중요하고 이게 뭐 선을 넘은 거냐. 아, 임영웅이, 응? 미스터 트롯만 해도 35% 시청률이었는데 거기서 진을 했는데 이런 그 스타인데 뭐 0.6%짜리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1등 했다고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. 그렇지 않습니다, 여러분. 이거를 역으로 한번 그 볼 것 같으면요, 여러분. 이렇게나 그러면 저조한 프로그램을 방송국은 왜 운영을 할까요? 예?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런 의문을 한번 가져보실 수 있지 않나요? 0.6%면 거의 뭐 애국가 시청률보다도 뭐 이런 프로그램을 왜 운영을 하는 것이지? 그거는 바로 상징성이죠. 지상파 방송국. 지상파 방송국은 여러분, 이 송신 장치를 가지고 방송을 송출해서 볼 수 있게 만드는 이 방송국이 지상파 방송국입니다. 지상파 방송국은 종합편성 채널입니다. 이 지상파 방송국에 음악 프로그램이 없다? 이거는 그 지상파의 위상과 관련된 일입니다. 방송에 뭐 뉴스, 다큐, 교양, 뭐 오락, 드라마, 예? 뭐 영화, 음악, 예능 이게 다 있어야 돼요. 종합편성 채널이. 근데 그 가장 그 상징적인 장르 중에 하나가 음악 장르인데 이거를 뺄 수가 없는 거죠. 이 다양한 장르를 기획하고 방송해야 되는데 그중에 절대 뺄 수 없는 게 음악 방송입니다. 바로 그 상징성입니다. 마찬가지로 이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에서 1위를 했다는 것도 그 상징성입니다. 다른 데서 1위가 아니라. 그래서 그 의미가 있고 그 선을 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. 이 지상파 음악 방송에서 트롯이 자취를 감추고 이렇게 배제된 게 벌써 이렇게나 긴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. 장윤정 씨가 16년 만에 1위를 했다 그랬죠. 장윤정 씨가 아니고 장윤정 씨 이후로 16년 만에 1위를 했다 그랬죠. 그 장윤정 씨도 사실은 그 이전에 12년 만에 1위를 했던 겁니다. 12년 전에 김수희 씨가 에모로 1위를 하고 12년 뒤에 장윤정 씨가 1위를 하고 그로부터 또 16년 뒤에 임영웅 씨가 1위를 한 것이니까 이거를 도합 따지면은 28년입니다, 여러분. 28년 동안 장윤정 씨가 16년 전에 한 번, 그리고 강진 씨가 14년 전에 한 번, 이렇게 1위 한 게 답니다. 장윤정 씨가 MBC에서 한 번, 강진 씨가 KBS에서 한 번, 28년 동안. 예. 이게 다예요. 그러니까 80년대 말에 정말 이 트롯 황금기가 그 시들어 버린 게 벌써 이제 30년이 다 되어 간다는 그런 말입니다. 또 이번에 그 임영웅 씨의 수상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. 뭐냐? 아까 장윤정 씨, 강진 씨 말씀드렸죠. 그때는 여러분, 이 장윤정 씨의 어머나라는 노래, 강진 씨의 땡벌이라는 노래 하나가 이슈를 만들어내가지고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. 네. 이 어머나라는 노래가 그만큼 화제가 있었고, 땡벌이라는 노래가 그만큼 이슈가 됐었고, 그래서 1위를 했던 것이죠. 근데 이번에는 단순히 노래 한 곡의 이슈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, 여러분. 김호중 씨가 1위 후보로 올라갔을 때나 이번에 임영웅 씨가 드디어 영광 1위를 차지한 것은 그때와는 상황이 달라요. 이거는 그동안 뭐 미스터 트롯, 그리고 뭐 트롯 전국체전 같은 이런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목받게 된 수많은 트롯 장르의 유망주들과 실력자들이 이 즐비에 있고, 이제는, 그리고 그 팬덤들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또 움직인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. 예전에 단순히 노래 한 곡이 이슈가 돼가지고 1위를 했을 때하고는 전혀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이죠. 이른바 우리가 뭐 오빠 부대라고도 하고, 여러분들이 뭐 기억하시기로는 뭐 요즘 세대들이 부르는 뭐 덕후, 찐팬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그런 충성층 팬들, 또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결속하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그런 팬덤의 힘이
이제 트롯 장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. 이게 대단한 거고 이게 바로 선을 넘었다고 말씀드리는 그 이유입니다.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제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. 고령 사회를 넘어서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어요. 이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가장 많은 이 음악 장르, 음악 시장에서 가장 많은 수요자와 소비자가 확보된 그 분야가 바로 그 음악 시장이 바로 트롯 시장입니다. 트롯 장르입니다. 하지만 이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럴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현실은 왜곡이 심하게 일어나 있었죠. 음악 시장의 공급 체계와 방송 주류가 소위 아이돌이라는 그런 그 아이돌 팬덤만을 겨냥한 K-팝이었죠. 그런 왜곡된 시장 구조가 30년을 흘러온 건데 이번에야 이제 물꼬가 제대로 터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그 상징성이 가지는 의미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. 앞으로 만약에 KBS, MBC, SBS에서 뭐 인기가요, 뭐 뮤직뱅크, 뭐 음악 중심 이런 프로그램들에서 지상파 음악 방송에서 트롯 장르 가수, 트롯곡들이 계속 선보여지고 진출하면 할수록 아마 화제가 집중되고 시청률이 상승할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순위는 당연히 공정하게 매겨져야 되겠죠. 뭐 음반 판매량이라든가 여러분의 뭐 투표라든가 여러 가지 뭐 지표들을 가지고 공정하게 매겨야 되겠죠. 하지만 뭐 신인 가수 소개하는 코너라든지 뭐 핫한 뭐 신곡을 소개하는 코너라든지 이런 데서 얼마든지 트롯곡들도 선보여질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팬덤을 확보하고 있는 이런 트롯 가수들을 몇 면을 여기 지상파에서 보여준다면 그래서 트롯 장르의 비중이 점점 많아진다면 또 많아지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고요. 그만큼 많은 수요자와 소비자가 있지 않습니까? 그렇게 된다면 지금 0점대, 1점대를 헤매고 있는 지상파 음악 방송의 시청률도 저는 껑충 뛸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네. 지상파 방송국 관계자분들은 이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의견을 드립니다. 뭐 TV조선이 먼저 선점했다. 그 뭐 트로트가 TV조선 겁니까? 오디션 프로그램 그 먼저 한 거는 CJ의 트로트 X가 먼저 했습니다. 그래서 누가 뭐 독점하는 것도 아니고요. 예. 뭐 그렇게 따지면 더 큰 의미로 보면은 음악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지상파에서 먼저 했던 거 아닙니까? 트로트 하나의 음악 프로그램이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뭐 종편이 먼저 시작한 건데 뒤따라가려니까 괜히 뭐 눈치 보인다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. 지금 뭐 오디션 프로그램들은 다 이미 또 따라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들 따라하기가 아니라 기존의 음악 방송들의 트롯 장르를 앞으로 그 상당 부분 비중 있게 퍼센트를 할애해가지고 배치를 한다면은 저는 지금 침체되어 있는 음악 방송 프로그램 월등히 시청률 향상될 거라고 다시 한번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. 또 여러분 그 비록 국내 시청률은 이 프로그램들이 0점대, 1점대이지만요. 이 K-팝을 그 즐기는 전 세계 이 K-팝 팬들은 사실 이 프로그램에 관심도 많고 또 보고 있어요. 제가 그 뭐 여행으로 또 그 한류 콘텐츠를 좀 진출을 한번 해보려는 생각으로 그런 사업 때문에 이 베트남을 여러 번 갔었거든요. 근데 거기서도 놀란 게 뭐 길에서 차 안에서 뭐 일하다가 뭐 아르바이트들 뭐 일하다가 이렇게 뭐 시간 날 때 한국 가요 프로그램을 시청을 하는 거를 제가 그 현지인들이 그렇게 보고 따라 부르고 뭐 이렇게 보는 거를 흔하게 아주 흔하게 여러 번 봤어요. 유튜브로 보시더라고요.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.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그 계속된다면 다시 말해서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의 한 분야를 트로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소개를 하고 비중 있게 좀 다뤄주고 이런 것들이 지속된다면 아마 앞으로 그 세계 속의 트롯의 글로벌 진출도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. 오늘 영상은 그 트롯 장르에 막혀있던 그 어떤 참 넘지 못하던 벽을 14년 만에 16년 만에 뚫어낸 그래서 이제 왜곡된 이 음악 시장의 그 한계의 선을 마침내 선을 넘어버린 임영웅 씨의
MBC 쇼음악 중심 1위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렸고요. 임영웅 씨를 또 성원해주신 많은 팬분들, 그 중에서도 또 임영웅 씨 그 팬카페, 영웅시대 분들께 참 축하를 드립니다. 네, 임영웅 씨 축하합니다. 임영웅 씨를 실제로 마지막으로 본 게 벌써 이제 2년이 넘었네요. 2년 넘었나요? 예, 2년 됐나요? 2년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. 2019년 때, 그때 마지막 그 탑10 가요쇼 녹화였던 것 같은데, 그때 한번 봤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. 어쨌든 한 2년 정도 됐네요. 저는 사실 임영웅 씨가 미스터 트롯 진을 하고 이렇게 인기를 누릴 때도 실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. 예. 야, 이렇게 그 임영웅 씨가 참 그 대기실에서 이렇게 늘 뵙던 임영웅 씨가 저렇게 스타가 됐다는 게 실감이 안 났는데, 이번에 이 음악 프로그램에,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에 1위를 한 거를 보고 이제는 저도 정말 제대로 임영웅 씨의 그 인기와 성공을 실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늘 참 그 노래 잘하는 트롯 신인, 대기실에서 보면 항상 이렇게 딱 바르게 각을 잡고 있던 우리 임영웅 씨의 모습이 제가 본 기억하는 마지막 모습인데, 이렇게나 참 성공하신 임영웅 씨,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. 그리고, 앞으로도 임영웅 씨, 참 가슴에 닿는 트롯 명곡들 많이 불러주시고, 그래서 또 꾸준히 사랑받으시면서 활동하시기를 응원합니다. 임영웅 씨를 응원하시는 많은 팬분들도 변함없는 애정과 격려 보내주시기 바라고요. 안방TV에도 여러분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의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